예, 다음으로 세 번째 그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번호 12번부터 설계번호 18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 모델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장 참여 모델 보시면은 구분은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와 급전 불가 재생에너지로 구분을 하고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는 개별 또는 VPP 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하며 급전 가능한 경우에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사업자는 그 선택 사항으로 해서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때 설계번호 13부터 18번이 적용되게 됩니다. 급전 불가 재생에너지는 현재와 동일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 모델은 저희가 이제 전체 설계안을 우선은 요약본으로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VPP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집합전력 자원에 대한 종류별 시장 참여 모델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게 여기가 이제 중개사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자원 보유자, 여긴 전력거래소에 해당이 된다고 봤을 때 어 지금까지는 요 급전 불가한 발전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됐고요. 급전불가 발전기는 예측형 집합 전력 자원하고 집합 전력 자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고, 이 개별 자원을 모아 가지고 와서 REC 거래 권한 위임하고 예측제도 참여 권한을 위임을 이제 그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위임을 하고요. 요 중개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예측량을 제출하고 예측 인센티브 제도를 지급을 받고요. 그 S&P에 전력 거래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개별 자원들한테 KPS가 직접 이렇게 정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측형이 아닌 집합전력 자원 같은 경우는 RS의 거래 권한을 위임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정상금은 개별 자원한테 넘어가는 형태였고요. 요 두 개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신설로 이제 급전 가능 집합 전력 자원을 가진 중개사업자가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때 인제 개별 자원을 보유한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위임하는 부분은 전력량에 대한 부분, REC 거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전력시장 입찰을 위임하시고요. 그리고 제어 권한을 위임하시고요. 중개사업자는 출력 제어 재생에너지 입찰을 거래소에 하시고요. 출력 제어를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금 부분을 보시면은 에너지에 대한 정상금, 용량에 대한 정상금, 부가정상금이나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제 중개사업자한테 정상금이 나가게 되고요. 출력 제어 지시도 중개사업자한테 출력 제어 지시가 나가고, 계량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그 개별 자원한테 계량 데이터를 송신을 받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중개사업자한테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급전 가능 집합 전 나머지 두 개는 다 알고 계신 거여서 생략을 하고요. 급전 가능 집합 전력 자원 같은 경우는 발전량 예측량을 입찰하고 출력 상한 제어 및 목표 출력 추정 운정 등 중앙급전 발전기에 준하는 제어 능력을 확보한 급전 가능한 집합 전력 자원이 해당이 되겠고요. 인제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중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중개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과 권한의 그 책무를 부여받는 게 중개사업자이기 때문에 중개사업자에게 그 정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제일 크게 바뀌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해외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제 그 앞에 개요 부분에서 발표 자료 1 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그래서 인제 탄소 실립이 실현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재생에너지는 주력 자원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작은 개별 발전 사업자가 그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또 이 전력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콘텐츠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다 이 개별 조그만 그 발전기를 가진 태양광 발전 사업자분들이 이 콘텐츠를 다 이해하실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 묶어 와서 어 전략적 입찰을 시행을 하시고 또 이행을 하실 수 있는 주체는 더 큰 부분을 가지고 온 중개사업자가 그 역할을 VPP화해서 중개사업자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그 신사업자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소규모 사업자 같은 분들은 고민을 안 하고 이
안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업자가 고민을 대신 해 줌으로써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전력 계통에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 중개사업자가 되게 큰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급증하는 재생에너지가 인제 그런 역할을 하는 가도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측 인센티브 제도는 그게 예측 인센티브 제도가 사실 어디에 쓰이지 않거든요. 그 예측 인센티브 지급을 받고 마시는 건데, 이 예측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왔던 이유가 인제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입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찰이 제일 중개사업자 입찰의 가장 큰 부분이 재생에너지 포캐스팅을 잘 해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발전량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학습하기 위한 역할로 예측 인센티브 제도에서 어 지급금을 드렸어요. 근데 요 이제 예측 인센티브 제도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로 전환될 예정이고요. 이 전환을 할 때는 사전 공지 드리고 또 유예 기간 이후에 전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번호 13번 급증 가능 재생에너지 자원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단독형 같은 경우는 1 메가와트를 초과하시면 되고요. 단독 태양광 발전기 또는 풍력 발전기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량 및 제어 성능 이행을 위해서 보조 자원으로 ESS 결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VPP형인 집합형 같은 경우는 1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집합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개별 자원에 해당이 되는 발전 자원은 20 메가와트 이하의 전력 시장에 등록된 태양광 풍력 발전기로 구성을 해 오시면 되고, 요걸 묶어 가지고 집합 자원은 태양광 풍력으로 구성을 하고 보조 자원으로 ESS 결합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집합하는 최소 용량은 1 메가와트를 초과를 해야 되고 최대 용량은 500 메가와트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요때 ESS 설비 용량은 제외를 했습니다. 500 메가와트로 둔 이유는 화력기 단위 용량을 준용을 했는데요. 이게 인제 집합 용량이 너무 커지면 이게 원자력 발전이 너무 커서 막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거나 할 때 굉장히 크게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 VPP화된 자원도 이 용량이 너무 커지면은 계통 운영할 때 또 역으로 곤란을 초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논문에도 나와 있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대 용량이 화력기 단위 용량 기준 정도로만 묶어 놓은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우선 초안에 제안을 드렸고요. 모집 대상은 이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제주도에 위치한 시장 참여, 태양광 풍력, ESS 자원이 해당이 됩니다. 설계번호 14번 급증 가능 재생에너지의 기술 요건입니다. 집합 전력 자원의 입지 요건을 보시면 송전만 연계는 단일 모선에 대해서 연결을 해 오는데 그게 변전소거든요. 154 킬로볼트 변전소 내로 연결을 해 오시는데, 154 킬로볼트 변전소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 같은 경우는 154 킬로볼트 변전소 내에 단일 모선으로 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배전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까지 포함해서 VP로 만들어 오실 수가 있고요. 배전에 연계된 경우에는 제주 지역 내에서 다모선 모집을 허용합니다. 기술 성능 부분을 보시면요. 요거는 인제 시장 운영 규칙 별표 3의 22에 있는 신재생 발전기 유효 전력 제어 능력과 별표 32의 8점 여기에 있는 실시간 정보의 제공 부분을 참고를 해서 준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상기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 운영 기간에 걸쳐서 확정을 할 예정인데요. 발전기 용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중개사업자가 거래소 혹은 단독 발전기인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을 하는데, 제공 장치는 20 메가와트 초과하면 RTU를 통해서 20 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는 신재생 자료 취득 단말 장치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제공 주기는 RTU는 전용망을 통해서 제공을 하시고 4초 단위고요. 신재생 자료 취득 장치는 1분 단위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시고요. 제공해 주시는 데이터가 메가와트, 메가바르, 오베르노미터 메가와트와 풍력 같은 경우는 풍속, 풍향, 주변 기온, 운전 중인 터빈 수이고요. 태양광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일사량과 주변 기온 값으로 태양광 발전소 내에 있는 총값을 제공을 해 주시면 되고, VPP 사업자 같은 경우는 VPP로 먹혀 있는 모든 양의 총 합산 값으로 제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셔야 되고요. 원격 출력 제어는 전력거래소 중개사업자 혹은 단독 발전 사업자가 상호 간에 원격 출력 제어 신호를 내리고 이행을 하는 방식을 가져가고요. 전력거래소의 출력 상한 아니면 램프 다운 타겟 메가와트를 주면은 그 타겟 메가와트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제어 지시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출력의 상한 조정은 15분 단위의 평균 발전량을 출력 상한 내로 조정 가능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시장이 15분 단위이고
AS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요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능 시험이 인제 추가가 되는데요. 상업운전 12일 전까지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완료를 하고요. 거래소는 성능 확인 후에 거래 개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 번호 15번 급정 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입찰 부분인데요. 입찰 부분은 앞에 있던 일반 발전기 입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중앙급전 재생에너지 급정 가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기 급정 가는 재생에너지입니다. 가격 입찰은 0 메가부터 최대 10개 구간의 발전 구간에 대해서 가격 입찰을 하실 수 있고요. 뭐 한 개 구간만 하실 수도 있는 최대가 10 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특성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는데 최대 최소 발전 용량과 증감 발효율, 기동 시간, 정지 시간, 최소 운전 시간, 정지 시간이 포함이 되고요. 지금 초안에는 최소 발전 용량은 연메가와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기는 최소 발전 용량이라는 게 인제 그 발전기가 헌팅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발전 용량인데 그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메가와트로 지금 초안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입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번호 16번 급정 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계획 반영 방법입니다. 수립 방법부터 보시면 급정 가는 재생에너지는 일반 발전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출력 제어는 급정 가는 재생에너지는 입찰 가격에 따라 출력 제어를 해서요. 급정 가는 재생에너지는 일반 발전기의 변동비, 급정 가는 재생에너지의 입찰 가격을 토대로 수급 균형 및 가동 제약을 만족하는 총 비용 최적화 문제를 풀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른 경제성에 의한 출력 제어가 되게 되고요. 급전 불가 재생에너지 현행의 그 재생에너지인데 급정가는 재생에너로 내가 참여를 안 하고 싶어서 남아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정가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이후에도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추가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출력 제어 방법에 따라 기통 운영자가 출력 제어 지시를 현행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요거 부분은 기통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전기 사업자에게 출력 제어 지시를 내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급증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계획 반영 방법에 대해서 표로 설명드린 부분을 요약을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설계 번호 17번 급증가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가격 결정을 할 때 급증가는 재생에너지도 가격 결정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결정 방법을 보시면 발전 계획 수립 후에 일반 발전기의 발전 단가와 급증가는 재생에너지의 입찰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값으로 시장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설계번호 18번 급증 가능 재생에너지의 정산 및 결제 부분입니다. 입찰하여서 전력시장에서 낙찰된 발전량에 대해서는 급전 지시 이행 의무를 부과를 하되 일반 발전기하고 동등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력량 정산금 플러스 부가 정산금 플러스 용량요금 마이너스 임밸런스 페널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저영량 정산금은 어 이중 정산 규칙을 적용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요. 급정가는 집합전력 자원의 경우에는 중개 사업자에게 직접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 거래 대행이 이제 중개 사업자가 단순 거래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정 가능 자원으로서 응동하는 자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산금 항목 또한 급전 지시 및 계약 이행 주체인 중개 사업자에 대한 정산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전력량 정산금에 대한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부가정산금 또한 하루 전 발전 계획 이후에 급전 지시에 의해서 출력 감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발전기하고 동일하게 출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비용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3번 용량요금과 관련해서는 입찰값과 계량값 중에 작은 값을 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4번 임밸런스 페널티와 관련해서는 실시간 계획량 대비해서 계량 실적의 허용 오차를 벗어난 과잉한 발전량에 대해서 임페런스 페널티가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요 방식은 뉴욕 ISO의 그 급정 가능 재생 에너지의 임밸런스 페널티 기준을 준용을 했고요. 여기서 8%의 기준은 지금 현재 예측 인센티브 제도의 오차율 기준을 준용을 해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이상 제주 시범 사업 3세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 저희 실시간 시장팀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들이 다 지금 이 작업에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가능하지만 가능하시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답변을 드리고 메일로 연락 주신 내용 Q&A에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모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메일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설명회와 같이 저희 지금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저희가 인제 질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분들이나 잠재적인 중개사업자분들 혹은 전력 시장을 통해서 중개사업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입찰대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자분들은 또는 학계 혹은 연구계 분들은 그 질의서를 보시고 인제 그 답변서를 적어 주시면 저희가 어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에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